잔든 계몽. 와우. 요리력 향상을 위한 셰프 계몽 요리학 개론. 꼭 비싼 돈 들여야만 마시는 와인을 접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편의점에 있는 와인들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편의점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맛이 꽤 괜찮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원짜리 와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와인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기분 좋으려고 마시는 게 술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와인, 어떤 온도에서 마시든 본인 마음대로 즐기면 돼요. 저희 옐로우테일 수입원인 롯데칠성에 따르면 한국에서만 연간 100만 병이 팔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옐로우테일은 이 세계 와인 브랜드 파워조사에서 3년 동안 연속 1위를 하고 있어요. 아니 나는 와인 맛을 잘 몰라서 뭐가 엄지쳐. 걱정 마세요. 이 옐로테일은 햇볕 쨍쨍 내리쬐는 정말 좋은 환경에서 키운 잘 익은 포도로 담가서 과실향이 풍부하면서도 또 바디감은 강하고, 또 그 바디감을 받쳐주는 정도의 적당한 단맛이 어우러지는 그런 와인입니다. 과일 주스나 콜라를 좋아하는 와알못도 이 직관적으로 맛있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풍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달달한 음료 맛에 익숙한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먼저 뜬 와인이라고 하네요. 그렇다고 뭐 포도주스나 일반적인 리즐링 같은 그런 와인처럼 마냥 단 건 아니고요. 뭐 가죽향이 난다든지 뭐 체리향이 난다든지 하는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마실 필요가 없는 와인이에요. 그냥 즐기는 와인. 맛있게 태생 자체가 편안하고 저렴한 그런 테이블 와인이에요. 뭐 삼겹살 파티하면서, 아니면 집에서 갈비찜에 곁들이면서, 아니면 그냥 수제버거에 곁들여서 등등 마시고 싶으면 아무 때나 마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풍미까지 저렴하느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지 않겠죠. 이거 와인 잘 몰라도 맛있게 마실 확률이 굉장히 높은 와인이에요. 심지어 코르크도 아니에요. 까면 되거든, 그냥 돌려서. 코르크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 어때? 맛이 괜찮다 보네? 아니 좀 달달하긴 한데 너무 달지도 않고 과실향도 많이 나고 막 그렇게 묵직하지 않아서 남녀노소 다 좋아할 것 같은데? 홍콩에서 일을 했을 때 룸메이트가 일본인들이었는데 그 중에 소믈리에가 있었거든요. 이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와인샵에서 와인 한 병씩 사오면 그 친구는 저한테 와인을 얻어 마시는 대신 와인에 대해서 좀 알려줬어요. 그때 제가 샀던 와인들이 한 병당 평균 4, 5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이 와인은, 이 옐로테일은 진짜 제가 처음 마셔보고 깜짝 놀랐던 게, 이 와인샵에서 그런 4, 5만 원짜리 와인에 크게 뒤지지 않는 그런 맛을 가졌더라고요. 물론 조금 뒤져요. 약간 뒤지긴 하는데 만 원으로 이런 가성비를 얻을 수 있다니 하고 제가 진짜 놀랐던 그런 와인이에요. 웬걸 한국 가서 편의점 가보니까 편의점에 이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옐로테일이 싸고 맛 좋은 와인이란 건 알겠어. 근데 막상 여러분이 편의점에 가보시면 이 품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로 옐로테일이 나뉘어질 텐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쉬라라고 적힌 부분이 있죠. 이게 포도 품종이에요. 어떤 포도 품종을 썼냐에 따라서 완성 와인의 특징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거든요. 일단 옐로테일 레드 와인은 까베네 소비뇽, 멜롯, 쉬라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품종이에요. 멜롯은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고 초보자에게도 부담스럽지 않고 씁쓸한 바디감도 너무 강하지 않고요. 아무래도 바디감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특별한 안주, 고기 이런 거 없이 그냥 와인만 홀짝홀짝 마시고 싶을 때도 좋다고 보고요. 다음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품종인데요, 쉬라입니다. 풍부한 과실향에 바디감을 받쳐주는 밸런스 있는 적당한 단맛이 특징입니다. 비교적 기름진 고기 요리에 곁들이면 정말 잘 어우러져요. 저도 쉬라를 구입을 했고요. 오늘 와인 소스도 이 품종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까베네 소비뇽은 또 적당한 바디감, 적당한 풍미가 특징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멜롯과 쉬라 사이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드 와인은 시원 미지근한 정도의 온도로 마십니다. 16도에서 19도 사이의 온도가 레드 와인의 향을 잘 느낄 수 있는 온도대인데요. 향은 결국 휘발성 물질이고, 향을 함유한 액체는 온도가 높을 때 더 증발하려는 힘, 즉 수증 기압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풍부한 향을 온전히 느끼기 위해서 화이트 와인보다는 비교적 높은 온도대에서 레드 와인을 마셔요. 진열대에 있는 걸 가져왔으면 그대로 따서 마시면 딱 좋은 온도입니다. 별도로 차갑게 해줄 필요도 없고 간편하죠. 다만 한 번 딴 와인엔 산소가 닿으면 정말 빠르게 맛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뚜껑을 꼭 닫아서 냉장 보관을 해줍니다. 다시 마실 때는 상온에 꺼내놨다가 시원 미지근할 쯤 마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 꿀팁인데, 냉장고에서 막 꺼낸 레드 와인을 이 와인잔에 따라가지고 잔을 이렇게 손으로 감싸서 와인의 온도를 높여서 마시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와인잔을 꼭 기둥을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Nope. 이렇게 미적지근하게 마시는 레드 와인 같은 경우에는 이 잔 몸통을 잡아주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유예요.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왜냐면 와인 온도가 차가울 필요가 없으니까. 아니 와인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기분 좋으려고 마시는 게 술이란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떤 와인 어떤 온도에서 마시든 본인 마음대로 즐기면 돼요. 병나발 불어도 돼? 병나발 싹 가는 게 마음대로 마셔요. 와인 소스 레시피를 알려드리기 이전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흔히 고기엔 레드와인, 생선엔 화이트 와인이라고 알고 계시죠? 이 정도는 일반인들도 아는 부분이지만 와인? 왜? 왠지는 몰라요. 왠지는 전문 요리사들도 잘 모릅니다. 과학적으로. 자, 왜 그러하냐? 첫 번째, 레드와인의 탄닌 함량이 화이트 와인의 탄닌 함량보다 훨씬 높습니다. 탄닌은 이 땡감에도 들어있는 이 떫은 맛 성분인데요. 이 과실이 익어가면서 탄닌은 안토시아닌이 되기도 하고 안토잔틴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중합이 돼서 우리 혀의 맛 수용체에 닿지를 못해서 떫은 맛이 줄어들기도 해요. 뭐 이게 사실은 뭐 탄닌이 사라져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혀로 느낄 수 없는 상태로 바뀐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와인이 숙성할수록 맛이 부드러워지는 것도 이 탄닌이 점점 중합되면서 떫은 맛이 떨어지는 것도 한 몫을 하는 거죠. 모쪼록 이 레드 와인이 화이트 와인보다 훨씬 떫습니다. 뭐 그런데 레드 와인을 기름진 고기와 함께 먹으면 고기의 기름막이 혀에 쳐지면서 떫은 맛은 약하게 느껴지고 풍부한 과실향은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됩니다. 또 레드 와인이 철분 함량이 비교적 더 높습니다. 철분은 해산물 요리를 더 비리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생선에 주로 화이트 와인을 많이 곁들이는 이유가 이 레드 와인을 생선에 곁들이면 생선이 더 비리게 느껴져요, 생선 요리가. 그래서 왜 칼을 갈고 나서도 이 철을 꼭 잘 닦아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조리과학적으로 이 철이 해산물에 닿아 있으면 해산물 요리가 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와인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레시피도 겁나 쉬워요. 집에서 아무나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예요. 근데 맛은 꽤 고급스럽습니다. 시라가 그러하듯 역시 기름진 고기에 잘 어울리는 그런 소스가 될 겁니다. 고버린. 자, 오늘 알려드릴 소스, 와인 소스, 일단 굉장히 쉬운 레시피예요. 들어가는 재료가 이 키 재료가 와인, 간장, 갈색 설탕 끝입니다. 그것도 1대 1대1. 그냥 섞어주기만 하면 돼요. 자, 먼저 이 세 가지를 다 냄비에 넣어줄게요. 자, 이거는 와인 100g, 그리고 진간장 100g, 그리고 갈색 설탕 100g입니다. 재료를 고루 넣고 잘 한번 섞어주세요. 섞어주고 이걸 한번 알코올기를 끓여서 날려줄 거예요. 날리고 나서 수분 증발량만큼 다시 이 정수를 채워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저울에서 0점을 한번 눌러줄게요. 하고 불에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끓이는 목적은 알코올을 날리기 위한 목적이 다거든요. 근데 이제 물을 증발한 물량만큼 다시 채워주지 않으면은 간이 짜지겠죠, 소스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맛을 봐가면서 알코올기가 빠졌는지 확인을 해줄 거예요. 자, 끓을 때 중간중간 맛을 봐가면서 알코올의 쓴맛이 빠졌는지 증발했는지 확인해가면서 알코올의 쓴맛이 다 빠졌다 싶을 때 불에서 빼주시면 돼요. 자, 보시면 물이 30g만큼 증발을 했죠. 그걸 다시 정수물을 넣어서 채워줄게요. 자, 오늘도 역시 잔탄으로 점도를 내줄 건데요. 잔탄 여기 0.9g이 계량이 되어 있습니다. 넣고 블렌더로 쳐줄게요. 자, 이렇게 넓은 볼로 옮겨주고 진공 포장기로 이 공기를 빼줄 거예요. 뭐 집에 진공 포장기나 뭐 잔탄이 없는 분들은 그냥 전분물로 탕수육 소스 농도 내듯이 점도를 그렇게 내주셔도 돼요. 가자. 진공 포장기 넣고. 자, 소스 거품이 다 빠졌습니다. 통에 옮겨줄게요. 이게 왠지 흘린 게 반인 것 같은 그런 개 같은 기분이 들지 마. 오, 숟가락에 떠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점도. 이렇게 잘 주르르 끊어지지 않고 주르르 먹은줄스럽게 흐르는 정도의 점도가 됐어요.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 시라 와인과 어울리고 또 이 시라 와인 소스와 어울리는 통삼겹 스테이크를 한번 조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도 꼭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셨다가 구경하러 오세요.